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들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머쓱한 조기 귀국이다라고 하죠.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나 무리를 빚었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요, 레밍, 그러니까 설치류 중에 일종인데요. 레밍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김학철 의원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청주의 침수 차량 1,300대, 10대 중 3대가 저렇게 검은 흙탕물에 뒤집었습니다. 경찰 제지에도 통제구역을 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내 차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파라솔 밑에 사람은 없고 바다 색깔은 아주 녹색입니다. 녹조 탓에 수영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연일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행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비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터라 중부 지역에 비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썰매, 금메달 따려 헐크가 된 선수들 평창 동계올림픽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지만 선수들에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에서 이제는 빙상 선수로 좀 바뀐 여호수아 선수가 과거의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봅슬레이 종목에서는 이렇게 몸집이 큰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5끼씩 꾸역꾸역 입에 음식을 넣어가면서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놀라게 한 소녀 다시 학교로라고 해서 미국 US 여자 오픈에서 아마추어로 우승 문턱까지 갔던 최혜진 선수가 예쁜 교복 차림으로 학교에 등장해 동료 친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오는 8월 프로로 전향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평입니다. 국민을 먹잇감으로 뭐가 문제냐 이 설치류들아. 하필이요 김학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김학철 도의원의 모습을 저렇게 만평으로 중앙일보가 그렸습니다. 국민일보도 역시 이 국민들 설치류 문제를 했는데요. 물난리에 유럽 가신 충북도 의원님 귀국하면은 복구 작업 중 성남 민심 앞에 정말 쥐처럼 제가 죽을 죄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진화도라고 하는데 사람, 개, 돼지로 갔다가요 다시 설치류, 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냐? 김학철 도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다. 황제 갑질 아니냐라고 하는데 황새 갑질 아니냐라는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앵그리버드로 많이 별명이 비춰져 있어서 그걸 빗댄 것 같습니다. 뱁새는 물레가 나도 황새 장화시켜줄 거야. 보좌관이 장화를 시켜주던 모습을 빗대어서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설치류들 또 막말 외유 김학철 의원의 모습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호 국민대 명예교수,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사이트 레이더피의 팀장입니다. 이지수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문학의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흥행 기대 1위 베일벗은 260억 블록버스터 군함도의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군함도 일본명 하시마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법 잘 알 것 같은데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원자 폭탄이 투하됐던 일본 나가사키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인공 탄광섬이라고 합니다. 해저 1000m 깊이의 막장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로 징용이 돼서 이 석탄을 캤던 아주 처참한 현장이었던 것이 바로 군함도입니다. 비좁은 탄광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아이들도 상당수 징용이 됐다. 우리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강제 노동한 조선인은 최대 8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34명이다. 그런데 이 사망자 수치는요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훨씬 더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숨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함도는 일본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식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기 때문에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전쟁 범죄에 가까운 추악한 역사가 뒤덮인 채 관광지로만 홍보되고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반발을 해왔습니다만은 역시 우리의 외교력이 일본의 외교력에 미치지 못하는지 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아픔이 서려있는 분노가 서려있는 군함도를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면면이 훌륭합니다. 예.
송중기 씨 그리고 소지섭 씨, 황정민 씨가 열연을 벌이는데 영화에 대한 평가는 뭐 조금 사람마다 평론가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군함도 영화 벌써부터 이제 흥행이 되는데 사실 군함도라는 영화적 흥행보다도 그 군함도가 갖고 있는 이제 상징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 외교 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좀 봐야죠. 그렇죠, 봐야죠. 예. 저 영화가 영화는 영화지만 뭐 흥행을 하고 말고 뭐 영화계 얘기고 예. 내용이 사실은 관심사인데 예. 그동안 군함도라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부분 잘 모르셨잖아요. 예. 근데 섬 모양이 군함같이 생겼고 거기에 강제징용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현장인데 예. 사실 그 지금 앵커가 지적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 등재되면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이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의를 해줘야 됐거든요. 근데 동의 조건이 등재를 해주겠는데 다만 그게 과거에 징용 피해자들이 피해를 봤던 장소라는 걸 분명히 명기하고 그거에 관한 후속 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예. 일본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외교당국 뭐 하고 있나요? 이상합니다. 예. 실제로 저 군함도에 가면은 이제 안내판이 있잖아요. 여기가 뭐 역사적으로 어떤 그 곳에 그 안내판에 지금 우리 이상훈 기자가 말한 대로 이거 과거 조선인 징용의 어떤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을 적시해 놨어야 되는데 단 한 줄도 없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이게 나라 전체를 또 폄하하면 또 외교적 논란이 되니까 좀 자제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예, 거시기합니다, 진짜. 네. 예. 물론 나라마다 어느 곳에든 다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예. 있게 마련이지만 일본이 이제 세계 어떤 그 수준에서 미흡한 것이 바로 지금 사회자가 지적한 예. 그러한 부분, 자신의 잘못을 아주 진정으로 사과할 예. 수 있는 그게 용기거든요. 그런 면이 아직 부족한데 앞으로 이제 바뀌길 바라면서 지금 그 군함도하고 관련해서 또 반가운 소식은 인천 부평공원에 예. 이 강제 노동자, 징용 노동자 상을 이번에 건립하는데 보니까 강제 징용된 아버지와 딸의 예. 부녀상으로 해서 아주 조각도 훌륭하고 또 공원에 그렇게 하게 된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배울 수 있고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박열 영화를 봤는데 예. 사실 그 박열에 관해서 저도 자세히 몰랐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이 기여하는 바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이제 따라서 영화 제작하는 분들이 이 사실에 좀 더 충실해서 이번에 박열도 굉장히 사실에 충실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그 기여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박열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그렇고 이 군함도도 그렇고 뭐 사실 그러니까 픽션과 non-픽션이 이제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꽤나 많은 사실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일 간의 역사를 좀 알게 되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맺어졌던 한일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하자고 하는 그 여론에도 상당히 많이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한일 간의 문제를 자꾸 그 유태인하고 독일의 관계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이제 한일의 과거사 문제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이해하는 정도가 낮았는데 이런 예. 문제들은 사실은 세계 보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내지는 전쟁 범죄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각도를 틀어가지고 하면은 외국 유럽이나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상당히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예. 새 정부는 사실 이제 이것이 한일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각도를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위를 점한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등장하신 분들이 사실은 한류 그러니까 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다른 나라, 꼭 일본은 뭐 거의 뭐 방영 금지가 되겠지만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맞아요. 알려내는 데 있어서 예.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연기자들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영화는 뭐 특정 제작사라서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라도 예, 세계 각국에서 좀 상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통로를 뚫어서 일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일 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영화는 영화예요. 흥행에 해야 돼요. 근데 이 흥행의 요소를 좀 뭐 전문가들, 평론가들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송중기 씨, 송혜교 씨와 함께 이 뭐 특수장교로 이제 근무를 했던 이분이 또다시 광복군 특수요원으로 나와요. 이 군함도에 갇혀 있는 독립군 요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이제 특수요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깡패 역할이 잘 어울리는 소지섭 씨, 뭔가 인간의 얍삽한 내면을 잘 보여줄 것 같은 이 황정민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열연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코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 갈등, 또 예. 사랑, 부성애, 뭐 로맨스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담아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한 제작비가 260억 원 정도여서 최소한 이제 700만 명 정도는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작사로서는 한 1,000만 명은 넘어야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돈을 벌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 한여름에 이제 뭐 기대작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이제 관객들이 좀 호응을 해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 예,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박열의 역사를 그렸던 그 영화 박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흥행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약간 한일 관계 과거 역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오락적 요소도 있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일본 소식인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문대 다니면서 AV, 그러니까 성인 비디오인데 70편 찍은 기자 출신 작가의 얘기가 책으로 만들어졌고 이 삶을 다룬 영화도 좀 개봉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력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던 한 여성이 과거에 이 성인물 배우로 활동했던 전력이 드러나서 이제 그 생활을 접고 이제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호스트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유흥업소 호스티스가 됐고 이 성인 비디오 쪽에 이제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불량 여고생이었지만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인 게이오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대학원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유흥업소 성인 여배우로 활동하고 밤에는 도쿄 대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을 이제 키워간 거예요. 이 여성의 얘기가 이래요. 내 정체성이 하나의 틀에 갇혀버리는 게 싫어서 낮과 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렇기에 불량 여고생이지만 근면한 수험생이었고 그 후엔 엘리트 여대생인 동시에 성인 여배우가 될 수 있었다. 수험 공부를 시작했던 날부터 전업작가가 된 지금까지 글쟁이가 되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하필이면 딸을 성인 여배우로 키워내고 말았다. 푸념하면서도 어릴 때보다 지금 딸의 모습이 훨씬 귀엽다라고 이제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뭐 그냥 매장이죠. 예. 알려지는 순간 사회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 스즈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냈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도 불량 여고생에서 게이오대 들어가서 또 그런 이제 성인 배우로 활동하고 또 도쿄대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러한 부분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자체가 그런 과정을 또 책으로 써내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뭐 굉장히 좀 이 토양으로 걸음으로 오히려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어떤 뭐 질책을 가하거나 이러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 우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과거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질책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오히려 작용한다면 우리도 조금 과거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한 사람을 재단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인 여배우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버젓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력지의 신문 기자로 활동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밖에 나와서 내가 누구다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제 평생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한국적 현실인데 일본은 확실히 우리와는 좀 이렇게 뭐 성개방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고 인식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좀 개탄해하면서도 그래도 어렸을 때보다 지금 딸의 모습이 더 귀엽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성인 여배우로 활동하는 내 딸에 대해서도 글쎄요, 그 성인 여배우를 뭐 직업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딸의 인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이
이 여성 자신이 좀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근데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 가진 분들도 다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이분이 뭐 범법자는 아닙니다만 이제 형무소에 갔었던 과거의 범법자에 이르기까지도 재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 유명한 장발잔 그 미제러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어떤 과거에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면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재활의 기회를 주고 또 당사자들도 당당하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본인도 인정받고 사회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하려고 이 기사를 고른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 기사와 이제 뭐 바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비교 대상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또는 우리가 모르는 밤과 낮의 다른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볼 것인가, 과거의 잘못 또는 이제 이렇게 이 여성처럼 뭔가 하나의 틀에 갇혀 사는 게 싫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삶을 또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의미도 좀 던져요. 그래서 갑자기 탁현민 행정관 생각이 좀 났습니다. 뭐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공직자로서는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뭐 그것에 대한 적절함은 뭐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라는 것도 있고 단점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맞춰가면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그다음에 그 어떤 자리에 대한 적절함.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사회적인 성숙함이 좀 묻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 아마 성인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일본만 해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대함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요새 최근에는 뭐 일본 그 성인물 시장에 대해서 야쿠자들이 개입해가지고 뭐 부녀자를 납치하고 폭행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 거 봤었을 때는 이쪽 세계가 또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뭐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성에 개방적이었다고 해도 이 호스티스로 활동하고 성인 여배우로 활동한 그 경력 때문에 이제 신문 기자, 편집 기자로 일했습니다만 이제 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은 분명히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신문기자로 근무했으면 더 기사가 크게 써질 뻔했는데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200여일 남았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단거리 육상 선수였던 여호수아 선수가 74kg의 아주 탄력 있는 몸매에서 94kg의 우람한 헐크 몸매로 변신하는 과정이 조선일보에 좀 실려 있습니다. 200일 정도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꽤나 먼 시간이고 길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만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진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다 된 거죠? 보통 4년을 기점으로 준비를 4년 동안이요? 그렇죠. 이 한 날을 위해서 4년을? 4년인데 이미 3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셔서 보통 이렇게 길에 다니시면 엄청난 더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위에 이 분들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운동하고. 하루에 5끼씩 꾸역꾸역 토할 정도로 먹고요.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땀 흘리는 선수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들쥐 같은 국민 김학철의 적반하장 반말이다라고 해서 물난리 속에 해외 연수를 갔던 충북 도의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학철 도의원이 한 청주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인터뷰에서 말한 레밍은요. 집단 자살 나그네지로 불리는 설치류로 우두머리 쥐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나오죠? 그런 레밍, 설치류 아니냐? 우리 국민을 설치류로 봤다라고 해서 논란이 커졌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태극기 집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완
관계는 단련해줘야 되겠지만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X들이 있습니다. 죄송하고 제가 사제 데리고 가서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여기 지금 하루 다음 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강행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와서 김한철 의원 레밍 발언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직 없고요. 어쨌든 빨리 내려가서 제 사제 데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잠깐 봤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국회 언론 법조계에 광견병이 떠들고 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개, 쥐, 이런 용어를 평소에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을 되게 동원할 때 이제 비하의 의미가 있지 예. 않습니까? 물론 그건 인간이 우러다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러신 분인데 이분의 처신과 말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신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인지. 이분이 인터뷰 중에서 무슨 설치류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수해가 난 지역은 내 지역구도 아니다라 그랬어요. 충북도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그 의원, 특히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를 나누는 건요, 그냥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역으로 넓게 뽑을 수도 있고 좁게 뽑을 수 있지만 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의원을 뽑는데 다만 뽑기 편하기 위해서 지역을 잘게 쪼개서 그 지역 주민이 선택하라는 거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럼 이분은 충북도 의회면요, 충북도에서 발생한 현상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 쪽 출장이죠? 유럽?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거는 관광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 명목이 문화 유럽 연수더군요. 대부분 논다고 봐야 되겠죠. 자, 수해가 난 상황에서 이 연수를 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가서 안목을 넓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기상으로 관할하고 있는 도민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굳이 꼭 여기를 가야 됐었느냐는 부분.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사료가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한테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죠. 설치류. 쉽게 말해서 쥐새끼입니다. 국민을 물론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 물론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피해를 보고 좌절하고 한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 가서 삽으로 한번 흙 뜨고 나서 와서 국민들이 조금 심한 분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설치류다, 레밍이다. 레밍은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막 자살을 하는 쥐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는 동물이거든요. 국민을 거기다 비유했다는 거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요, 이분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 나가서 굉장히 욕설성 발언을 했는데 환호를 받지 않습니까? 또 이 발언을 가지고도 혹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환호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배가 오래되신 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정확히 저도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표현이 굉장히 좀 거칩니다. 이 탄핵과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슨 무소불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방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그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은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그 역할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 이 외유성 해외 출장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겟팅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배워야 할 게 있다라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가는지를. 그리고 일정들을 보면은요. 거의 가서 연수받고 교육받는 거 정말 하루 중에 일정이에요. 한두 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일정 보면은 전부 관광지 다니는 겁니다. 관광지를 왜 세금으로 갑니까? 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민 세금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구의원뿐만 아니라 보면은
저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뭐 이렇게 그 뭐랄까 당연한 과정처럼 이해되는 예.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뭐 자기가 해외를 가고 싶으면 개인 돈 들여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연차 내고 가면 됩니다. 예. 그걸 왜 굳이 세금을 통해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 제대로 하나 변변한 거 나오는 게 없는 게 지금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번 갔다 와가지고 정말 그것도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내지는 지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분이 과연 정치를 근본적인 걸 이해하고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의심도 가는 거고요. 예.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어 사용 제발 좀 조심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예. 한 번 더 말씀하시기 전에 좀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근데 김학철 예. 도의원은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마치 도의원 약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이렇게 이슈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요, 이 국회의원들은 이 중앙 언론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이 견제와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구의원, 뭐 도의원, 예. 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시의 손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지역에 가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보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한 특권을 맞아요. 보이지 않게 행사를 하거든요. 지역 내 관내 건설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또 본인이 이런 말을 할 시기가 아니죠, 지금. 예. 지금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도의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해가 나와서 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것이 뭐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뭐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같이 그런 예. 고통을 같이 하고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그 시기에 이른바 외유성 예. 연수를 떠났다. 그걸 비판하는 것이지 뭐 도의원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여기서- 잠깐 만평에서 나왔는데 정작 이제 이렇게 국민을 설치류 쥐로 보던 분이 또 막상 귀국하면요. 또 쥐구멍에 들어간 쥐처럼 본인 스스로가 쥐가 된 것처럼 속난 민심 앞에 또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예,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봐왔어요. 예.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고 예. 눈에는 다 쥐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 여기서 이게 어떤 그 도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러한 것이 아주 비판받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식주는 해결되고 문명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을 굉장히 우리 사회를 저질화시키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것은 아주 이게 근절돼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강조할 때 특히 여야 간에라든지 무슨 노사 간에라든지 욕설이나 막말을 하는 것이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예.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쓴 사람 자체를 아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좀 순화된 용어로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더 증진되는 예.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향욱 전 교육부의 이제 정책기획관의 이른바 국민을 개돼지로 봤다는 그 발언 그리고 이제 이 김학철 도의원의 이런 국민을 쥐라고 표현하는 발언들 어쩌면은 우리 사회에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 인식에는 정말 예전에 이 봉건 시대 때나 갖고 있을 법한 정말 국민을 민중을 이게 개돼지로 보고 이 쥐로 보는 그런 특권화된 의식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니고 그냥 인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부분이 그런 게 깔려 있죠. 빨리 있어요. 예. 이 지금 사회 지도층 높으신 분들은 이 우리 국민을 좀 낮게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사회 지도층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회 지도층이 아니어도 어떤 우리 국민 모두가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 급격한 어떤 산업화를 겪으면서 예. 그 속에서 빈부 갈등, 계급 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음. 약육강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예.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이른바 갑질을 하려는 자세가 온 국민이 예. 그런 자세가 사실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럼 고쳐가려면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부터 더
나를 좀 희생하고 예. 헌신하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와 그런 모습들을 예. 보여줘야 되는데 지도층 인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국회의원과 이제 차를 타고 저녁에 가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분이에요. 점잖으신 분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저녁에 뭐 술 한잔 걸치고 조금 늦게 이렇게 가는데 운전기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뭐 비단 국회의원들만이 아니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바뀌어가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우리 사회의 사회 갑질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방송도 하고 여러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국민에 대한 갑질이에요. 그렇죠? 도의원이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지 국민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갑질 인식이 평소에도 이렇게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필 또 이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제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하고 이제 수해 지역 가서 이제 1시간 수해 복구를 도왔잖아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이제 장화시켜주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약간 하는데 뭐 그건 지역적인 거라 뭐 그걸 저희들이 뭐 쉽게 다룰 건 아닙니다. 1시간 봉사활동하고 장화 보좌 진입 장화를 시켜주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김학철 의원의 발언과 맞물려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자꾸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소위 말해서 방송에 이런 용어가 많이 모르겠지만 꼰대 이미지. 그리고 나이 많은 꼰대 아저씨 이미지가 아주 짙게 있거든요. 예. 그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요. 배려가 없고 무례하고 그리고 막무가내고 뭐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말을 듣는 자유한국당 당계자는 펄쩍 뛸지 모르지만 이런 이미지 항의 전화 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고 그거를 요번에 극복해 보자고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그런 유의 발언을 다시 한번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당 대표가 수해 현장에 간 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는 좀 오래 하기로 했지만 뭐 여의치 않아서 1시간 정도 봉사활동 한 예. 것도 그런 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장화를 신는 모습 그게 벗을 때나 신을 때나 다 주변 사람이 발을 잡고 있고 본인은 다리를 들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본인은 황새다. 뱁새로는 안 가요. 진짜 예. 황새처럼 장화를 신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비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당의 관계자분들은 진짜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기사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임지연은 북한의 스파이다. 제2북 미스터리 풀릴까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북한의 보위부 출신 탈북자 본지 단독 인터뷰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군복까지 입고 나와 조선인민국 포사령부 출신이라고